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주식들을 조금씩 지금부터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뭐 경기 침체가 지나가고 인플레이션도 2%대로 내려가고 이제 이런 시기가 한 2024 년부터는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쌀 때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현금을 준비해 놨다가 싸게 조금씩이라도 주식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정말 크게 진짜 10배거라 그러죠. 예, 한 10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쪽은 뉴욕, 뉴저지 쪽이고요. 예, 제가 지금 보는 하늘은 지금 월가 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네. 교수님 혹시 그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러커스 법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주택 교수고요. 예, 국제경제법, 국제거래법,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 채널은 반교수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또 그 최근에 또 테뉴어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예,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예, 예. 예, 교수님 그 지금 현지 시간은 제가 알기로 한 오전 7시 정도로 예,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드려요. 얼굴이 좀 부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잘 나오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12월 FOMC도 끝나고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 상황도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로 시장이 약간은 패닉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OMC 회의 이전에 CPI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조금 잘 나왔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CPI가 나온 게 7.1%, 근원이 6%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조금 더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인제 3 월, 6 월, 9월 이렇게 인제 뭐 찍히는데 3 개월에 한 번씩 찍히는데 내년도 최종 금리 전망이 5.1%가 찍혔어요. 인제 음. 중간값으로 인제 찍혀서 조금 더 높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9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5% 이상으로 최종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점도표를 찍었고 거기에다가 파월 연준의장이 인제 연설을 하고 인제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을 쪼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통화 정책을 바꾸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뭐 계속적으로 연준이 피봇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리세션을 좀 겪을 수도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충격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내년도 금리가 5% 에서 5.2% 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 미국에 일시적이지만 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좀 왔다가 내년 후에 후반쯤에는 좀 회복을 하겠다는 희망들이 좀 있었는데 연준이 만약에 피봇을 내년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이 경기 침체가 쪼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경제학자들이 지금 내년도 경기 침체 확률을 70%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월 이후에 쪼금 S&P 500 기준으로 좀 증시가 쪼금 올랐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쪼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네요, 그래프를 보니깐요. 지금 S&P 500이 마이너스 20%로 넘어가서 인제 침체 시장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지금 약간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지금 뭐 여윳돈이 뭐 한 뭐 1억 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있으면
현금 비중하고 주식 투자 비중하고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4 정도 가지고 어. 있고요. 40% 정도 가지고 있고 음. 어 자산을 위험 자산을 6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항상 자산 배분을 강조를 하는데 100 에서 자기 나이 뺀 것만큼 위험 자산을 가져가는 게 보통 좋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거의 50 가까이 돼 가지고 50대 50 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음. 저는 위험 자산이 일단은 60%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안전자산은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산타 랠리라는 거는 12월 말에 있는 겁니다. 12월 26 일부터 1월 2 일까지 인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그리고 내년도를 또 바라보면서 조금 이렇게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편견이기도 한데 그냥 올해 말에 그냥 쪼끔 올라와 주면은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현금 비중을 쪼끔 더 올리고 내년도를 준비해 놨다가 인제 내년도 초에 약간의 침체가 오거나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내년도에 연준이 최종 금리를 몇 프로까지 올릴지 사실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연준도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인제 노동 시장이 쪼끔 완화가 되고 물가가 더 잡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사실 이게 시장이 더 안 좋아요. 예. 그것 때문에 내년도 초에 실적 나오고 또 내년도 2023 년도 1 분기 실적이 나오는 또 그 시기 그 사이에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더 많이 변동성 있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시장이 쪼끔 빠지면은 그때 쪼끔 또 다시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소득이 월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주식을 쪼금 사도 되는 시기라고는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 않습니다. 그러세요?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 사실은 저는 한 달 전부터 저의 인제 저희 마을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제 제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조금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한 달 전쯤만 해도 이 CNN에서 나오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있어요. 그게 약간 익스트림 그리드로 쪼끔 이렇게 탐욕 구간에 좀 있었고 음. 빅스 지수도 거의 20 밑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20 안팎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너무 약간 이렇게 좋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는데 음. 그때부터 저는 인제 '현금을 쪼금씩 마련하는 게 좋겠다. 자산 배분에 쪼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전에 9 월, 10 월에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들 사셨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위험 자산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쪼금 올라오신 시기에는 열매를 좀 따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이거를 언제 살지가 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는 조금 빅스가 많이 올라가거나 인제 20 이었는데 한 3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지금 뭐 CNN에서 나온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쪼끔 공포 기간으로 다시 아. 들어가거나 뭐 쪼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 억을 가지고 인제 투자를 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1 네. 억을 지금은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네. 인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주식을 시작한다는 거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고 음. 현금을 그냥 들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음.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능력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수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음.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 기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9 월달 10 월달 바닥이나 아니면 6 월달 바닥이었던 S&P가 3,600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약간 공포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S&P 500이 다시 마이너스 20%더 밑으로 떨어져서 진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쪼금씩 인제 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빅스 지수가 높으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빅스 지수는 인제 시카고 선물 시장의 인제 지수인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변동성 지수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건 사람들이 공포에 보통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보통 많이 팔고요. 그럴 네. 때는 또 풋옵션이라 그래서 인제 팔자에 베팅을 많이들 합니다. 미국에서는 옵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인제 한국에서는 많이 안 하시긴 하지만은 미국 분들은 많이 인제 파생 상품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팔자에 좀 많이 베팅을 하고 이런 시기가 주식이 거의 바닥일 수가 있고요. 그런 바닥에서 인제 또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좋은 호재들이 나와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또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은 빅스 투자라 그래서 뭐 저도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보긴 했는데, 시장이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고 약간 침체 분위기가 많고 이런 시기에는 빅스가 20 미칠 때 좀 시장이 좋을 때 쪼끔 현금을 마련했다가 30 음.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서 공포에 인제 빠져 있을 때 좀 음. 사고,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빅스 지수랑 피어 앤 그리드 지수 두 개를 봐서 이제 빅스 네. 지수는 뭐 30 넘어갈 때 정도 이제 네. 고려해 보면 좋고, 피어 앤 네. 그리드도 지금은 이제 그리드 쪽에 쪼금 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피어 쪽으로 가게 됐을 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으면 좋겠다. 예. 근데 아. 어제 보니깐 이것도 그리드에서 뉴트럴이라고 아 중립으로 좀 네. 빠져 있어서 어. 지금은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아. 애매한 딱 그런 시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를 쪼끔 이렇게 탐욕 구간이 있을 때 열매를 따시라고 계속 아 얘기를 그때는 드렸는데, 파는 거군요, 주식을. 예, 쪼끔씩. 예, 아 그러니까 좀. 많이 파는 게 아니라 확 빼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인제 만약에 30% 정도 뺄 거면은 한 10% 씩 나눠서 빼든가 5% 씩 나눠서 열매를 빼든가, 음. 이 열매 딴다는 건 저는 이게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신 분이든 손해를 보신 분이든 이렇게 탐욕 구간에는 현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자산 분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교수님, 만약에 이제 향후에 시장이 한 번 더 만약에 흔들려서 이제 공포에 이제 시장이 휩쓰였을 때,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피어 앤 그리드가 이제 피어 쪽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지, 그 책에 보니까 교수님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랑 이게 책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좀 강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주식, 그런 곳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제 책 다시 오는 기회에서는 제가 25개 정도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중에 가치주도 있고 방어주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인제 4차 산업혁명 주식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 자문사들이 주식을 추천할 때는 한 10년 정도 보고, 예, 추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포트폴리오에 쪼끔 가져가시고 앞으로 10년 이후를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 성장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내년 같은 시기에는 침체가 오기 때문에 약간 방어주 위주로 조금 비중을 높여 놓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라든지 월마가 같은, 예, 그런 필수 소비재라든지, 예, 요런 것들을 쪼끔 포트폴리오에 인제 넣어 두시고요. 내년에 만약에 정말 싸지는 기회가 조금 온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인제 성장주들을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이미 와 있는 그런 시기인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정도에 보스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벌써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미 그때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던 시기였고요. 벌써 그 이후로 한 8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빅텍 같은 경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이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시기이고 전체 유효 시장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바이오텍이 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주식들을 조금씩 지금부터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예, 향후에 뭐 경기 침체가 지나가고 인플레이션도 2%대로 내려가고 인제 노동 시장도 그 이후에 다시 실업률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서 완전 고용으로 바뀌고 이런 시기가 한 2024 년부터는 예,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쌀 때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현금을 준비해 놨다가 싸게 조금씩이라도 주습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정말 크게 진짜 10배거라 그러죠. 예, 한 10배 정도 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에 매년 한 26%씩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10년이 있으면 그게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주식 중에 매년 26%씩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성장할 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음. 그게 보통 성장주에 있죠. 그래서 위험성을 올려서 주식이 인제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쪼금씩 예, 뭐 분산해서 인제 사 두시면은 나중에 인제 '큰 수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께서는 빅테크를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페이스북은 쪼금 음.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빅테크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퀀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퀀트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이 제일 낫죠. 네. 음. 그다음에 아마존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네. 뭐 네. 진짜 이런 기업들이 퀀트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예. 한때는 너무 높아 가지고 사기가 지금 두려웠는데 지금 물론 S&P가 3,600 까지 내려가 있을 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쪼끔 올라오긴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매년 10% 이상씩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가치주나 방어주들은 사실은 매년 성장이 1-2% 씩밖에 안 되고 좀 많아야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잘 주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10년 동안 막 10 배씩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큰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은퇴를 한 20년 있다 30년 있다 하면은 복리 효과를 거둬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은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돈만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고 예, 텐베거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성장주를 조금 포트폴리오에 좀 넣고 가져가시는 게 예. 나중에 더 예, 크게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음. 주식으로 아마 빅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2010년 동안 20 년대에는 빅텍이 미국 예, 산업을 계속해서 주도해 왔다면은 향후 10 년은 또 누가 주도할 거냐. 제 생각에는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능 시장이라든지 클라우드 시장은 거의 1,000억 달러 시장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도 20%나 15% 씩은 매년 성장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증강현실이라든지 로봇 시장이라든지 그 외에 바이오텍이라든지 요런 시장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